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사회 함수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문제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순위를 구해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바로 I 5셀에다가 순위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가격의 내림차순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에 있는 이 숫자 데이터를 내림차순 순위로 구할 거고요. 자, 우리 내림차순이면은 랭크 세 번째 줄 입력란 오더에 생략을 하시거나 0을 쓰셔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주로 생략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0, 생략하는 내림차순 순위 구하시면 되고요.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3까지만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1부터 3까지라는 것이 조건도 되면서 자, 1등부터 3이라는 순위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출력값이 순위, 그죠? 또는 그 외에 공백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 역시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푸셨던 것처럼 순위를 보여줄까 아니면 공백을 표시할까? 바로 두 개의 출력값 중에 하나가 표시가 되면 되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 순서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if는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았을 때 true, 참에 해당하는 값, false,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한다라고 했고요. length.eq라는 이 함수는 순위를 구한다. 그 순위를 내림이나 오름차순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순위를 보여줄까, 공백을 보여줄까? 바로 출력값. 어떤 결과를 표시할 거냐? 그걸 해줄 수 있는 함수는 if죠. 그래서 우리는 순위 밑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가 fx다라고 배웠죠? 자, fx 함수 마법사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당연히 범주를 모두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모의고사 1회부터 나 오늘 계속 할 거야. 5회까지. 그러면 한 번 썼던 함수들,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모두에 들어가서 함수의 첫 글자 i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f가 선택이 됐고 이 if가 바로 논리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if를 찍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 true 값과 false 값, 표시할 값이, 즉, 표시할 결과가 두 개인 경우에는 true, false를 미리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그냥 조건을 쓰는 요 시간 때문에 하염없이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두 개인 경우에 순서대로 true, false를 쓰라고 했어요. 지난번 시간에도 여러분 펄스를 먼저 쓰셨죠? 그 외에는 공백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옆에다가 Shift 누르고 큰 따옴표 두 개 해주시고 그럼 true 위에 있는 조건에 맞으면 true 어떤 참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할까? 문제에서는 순위를 1등부터 3등만 구해서 결국엔 그 1등부터 3이라는 해당 순위를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true는 순위를 보여줘가 된, 맞죠? 그럼 순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true 옆에다가요. 클릭을 해주시고 바로 여기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시고 혹시 최근에 쓴 거에 랭크가 있다면 선택하시고 없다면 맨 밑에 함수 추가 들어가서요.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 한영 키를 구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래쪽에 함수를 아무거나 선택하고 한글 타자로도 R 눌러주시면 R이 시작되는 첫 번째 여기 조금만 내려오시면 length.eq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순위 구하는 함수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여러분, 순위 구하는 함수는
그냥 유행어처럼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노래, 좋은 가사 같은 거 있으면 흥얼거리면서 반복적으로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에 이 랭크 역시 유행어처럼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는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가격을 갖고 내림차순 순위를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가격을 기준으로 네가 여기서 몇 등이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랭크의 첫 줄, 넘버, 뭐 하는 곳이에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애야. 나는 첫 번째 행에 있으니까 첫 번째 행의 가격 4,640원이 몇 등인지 궁금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제가 REF가 리퍼런스, 바로 참조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순위를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 REF 옆에다가요, 나를 포함해서 가격 전체를 범위 지정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명의 순위를 구하는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나머지 순위, 채우기 핸들로 자동으로 구하실 거죠? 그러면 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는 각각의 행으로 바뀔 텐데 이 리퍼런스라는 참조 범위는 내가 순위 구하는 동안 같이 행이 변하게 되면 결국엔 제가 공백이란 계산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퍼런스 참조 범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래그해서 키보드 기능 키 중에 F4라는 키를 눌러서 행렬 모두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림차순이니까 오더는 생략하셔도 되겠죠? 왜냐면 아랫부분에 써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 아래쪽에 있는 각각의 인수에 대한 설명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순위는 끝났습니다. 근데 작업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왜? 나는 지금 true와 false만 지정을 했지 조건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난 시간이랑 똑같죠? 수식 입력줄 if라는 함수를 찍어주세요. 제가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 이름을 찍을 때마다 화면이 전환된다 그랬어요. 함수 창이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자, if에 갔더니 보세요. 첫 줄이 없잖아. 이 첫 줄의 로지컬 테스트. 너가 true인지 false인지 판정하고 싶은 조건식을 작성해. 자, 우리 규칙에 뭐라고 그랬죠? 조건 하나에 비교 연선자를 반드시 포함해라. 이 부분은 2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문제에서 가격의 순위를 1등부터 3등까지만 순위를 보여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격을 찍고 네가 1등부터 3등이니 이걸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왜? 지금 가격은 4,640원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셀을 찍고는 너가 1등부터 3등이야? 그걸 할 수 없어요. 1등부터 3등이라는 걸 비교하려면 가격을 먼저 순위로 바꿔놓고 순위로 바꿔놓은 다음에 네가 1등부터 3등까지 해당되니 그러면 순위를 보여줘. 이렇게 말해주셔야죠. 근데 그럼 여기에 순위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또 하냐?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거 같은 문제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true에 이미 랭크를 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true에 있는 랭크를 싹 다 드래그해서 키보드에서 Ctrl C 복사해 주시고 첫 줄에 올라와서 Ctrl V. 근데 이렇게 하면 논리식이 완성이 안 됐죠. 왜? 비교 연산자가 없잖아. 맞아? 틀려. 그걸 판정해야 되는데 비교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안에 순위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옆에다 말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순위가 1등부터 3등까지니 왜?
나 1등부터 3등까지만 구할 거거든. 그럼 우리 1부터 3을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앞에 모의고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작거나 같다, 이하, 3. 이렇게 표시해주면 3과 같으니까 3등, 3보다 작으니까 2등, 1등. 그래서 순위가 1등부터 3등이면 이건 조건이고 그러면 순위 보여줘. 이게 true 값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야. 이게 false 값이죠. if의 가장 기본적인 요 인수 목록이에요. 조건, 참, 거짓. 아셨죠? 자, 확인 눌러볼까요? 이렇게. 자, 우리 하나의 값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옆에 녹색 점 클릭 한번 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I 12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도 여러분들한테 1, 2, 3 옆에다가 위를 붙여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결과가 true와 false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 두 개인 경우에는 텍스트를 뒤에다 연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true에다가만 and 연산자 위를 붙였었어요. 그거는 아마 모의고사 저희가 3회 때인가요?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 풀이는 반드시 모의고사 1회부터 5회 영상까지 모두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 문제는 문제대로만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품평 차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를 먼저 보면 두 개 함수가 나왔어요. 두 개 함수가 나오면 나 둘 중에 어떤 거 불러야 돼? 하나가 나오면 그냥 하나만 바로 부르면 되는데 요렇게 두 개가 나오면 도통 순서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았죠? 안 배운 함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자, 저라면 함수 마법사 가서 R을 눌러서 repeat라는 함수를 제가 찍어서 설명을 읽을 것 같아요. 이 repeat이 뭐야?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야. 아, 문제에서 표시 예를 보면 4.5라는 결과가 나오면 까만색 별로 5개 찍어줘. 아, 별을 반복해주는 게 리피트구나. 네. 그리고 또 라운드가 뭐였어요? 우리 라운드 배웠어요. 제가 반올림해주는 함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험에는 라운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올림하면 라운드지만 내림하세요. 그러면 라운드 다운이고 올림하세요. 그러면 라운드 업이라고 했어요. 시험에 셋 중에 누가 나올진 모르지만 셋 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 그랬어요. 자, 라운드죠. 그럼 라운드 뭐 하는 함수야? 나 반올림해줘. 그럼 이제 각각의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상품평 차트는 만약 점수가 점수 어디 있어요? 여기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점수가 반올림하여 여기 보세요. 이 첫 번째 친구의 점수는 4.6입니다. 마지막 요 소수점 자릿수가 5 이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반올림이 돼서 5가 되겠죠. 왜? 4.6은 반올림하면 5점으로 표기가 될 건데요. 그걸 정수로 구해서 그 정수로 구한 수만큼 까만 별을 표시해. 그럼 순서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결국엔 여러분 여기다 5를 찍으실 거냐. 그러니까 4.6을 정수로 표현해서 반올림해서 5라고 표시하실 거예요? 아니면 5 대신에 까만 별을 표시할 거예요? 결국엔 저 까만 별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서 별을 표시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표시하려고 하는 최종 결과 리핏이 해주겠지. 왜? 아까 리핏이 반복해준다라고 했잖아. 이해 가셨나요? 그럼 만약 여기에서 4.6을 반올림해서
정수 5로 보여줘? 그럼 그냥 제가 라운드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수를 반올림한 거 별로 보여줘 그랬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둘 중에 별로 표시해 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 라운드는 반올림만 하는 거지. 별을 찍어주는 애는 아니잖아. 그럼 나왔죠? 나는 결국엔 repeat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별을 찍을 거야. 자, 첫 번째 셀을 찍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요. 처음 쓰는 거니까 범주 모드에 가서 R, 한글 타자로 R을 눌러도 검색이 되죠.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repeat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이거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써 있잖아. 첫 번째 인수. 텍스트야. 텍스트가 뭐야? 여기 써 있네. 텍스트는 너가 반복하려고 하는 텍스트. 아, 맞다. 나 까만 별 반복해서 찍을 거야. 그럼 나왔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 까만 별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 특수문자 어떻게 넣죠? 한글 타자로 해놓고 미음, 한자, 해.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해볼까요? 한글 타자로 해놓으시고 미음, 한자, 해. 이렇게 하면 전체를 펼쳐서 보실 수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까만 별을 클릭하세요. 네. 나는 까만 별을 반복할 거야. 들어갔어. 자, 내려오세요. 그럼 얘가 물어봐. 넘버 타임즈. 그럼 넘버 타임즈가 뭐야? 너가 반복하고 싶은 횟수를 지정해. 뭘로? 숫자로.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 3을 쓰면 5, 별 3개 찍혀. 내가 3 대신 여기다 5를 썼더니 5, 별 5개 찍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자가 5라고 고정값을 찍으면 여기 전체 다 별 5개예요. 그럼 뭐예요? 아,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고정값이 아니고. 그럼 여기를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함수. 뭐요? 바로 라운드가 반올림 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수를 정수로 반올림해서 그 점수만큼의 횟수로 별을 찍어내. 이거였던 거야. 아, 그럼 두 번째 줄에다 라운드 부르면 되는구나. 맞아. 그럼 이 두 번째 줄에 클릭을 하시고 우리 함수 추가는 여기서 하기로 했죠? 자, 함수 추가할게. 라운드가 없어. 그러면 맨 밑에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찍고 R. 또 내려올까요? 반올림해주는 함수 라운드를 찾습니다. 이거는 커말에서도 항상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라운드 찍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뭐라 그래? 자, 넘버. 숫자를 줘. 무슨 숫자? 너가 반올림하려고 하는 거. 나는 점수를 반올림할 거야. 그럼 점수 찍어야지. 누구 거? 나 첫 번째 행에 있어. 첫 번째 점수 찍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줄. 얘가 물어봐. 넘버 디지트. 이거 뭐야? 너가 반올림하고 싶은 자릿수를 지정해. 예를 들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고 싶어? 그러면 1. 5. 소수 둘째 자리면 2. 소수 셋째 자리면 3. 근데 이 문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란 말이 없고 반올림해서 정수로 해. 아, 소수점 표시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 여기다가 0. 소수점 표시하지 마. 반올림해서 정수를 보여줘. 됐죠? 그럼 이따가 땡기면 요 입력돼 있는 점수에 따라 별이 찍히겠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리핏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다 있잖아. 확인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첫 번째 친구는 4.5를 넘었기 때문에 정수로 바꾸면 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별이 5개. 오. 자, 그러면 최후의 핸들을 여기까지 당겨볼까요? J12. 요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거 해서요. 여기 점수를 구해놓고 그걸 별점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알아두면 좋겠죠. 요것도 ITQ 엑셀에서 가끔 출제가 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라운드 안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렇게 들어간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리피트 함수에서 라운드 정수만큼 별을 반복해서 보여줘.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순서 2개 이상 함수가 나오면 순서를 문제 해석 잘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2번째 문제 끝냈고요. 자, 3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푸셔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large, small, max, min 넷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라고 했어. 자, 이번에는 min 함수가 나왔어. min이 뭐야? 제일 작은 수. 구해볼까요? 함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제가 바로 부르라고 했어요. 커서는 23에 찍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찍고 M 됐죠? 그리고 매치 밑에 있는 맥스 그 다음 또 조금만 내려오면 민 여기 있네요. 민 함수를 찾아서 확인. 그럼 이제 얘가 물어보겠지. 어디서 제일 작은 거 찾을까? 문제 자체가 최저 가격이야. 아, 가격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찾으라고? 맞아요. 최소 2개 이상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가격에 있는 숫자 데이터 F5부터 F12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이 안에서 가장 작은 수는 4,640원이야. 확인. 끝났죠. 그럼 이 민하고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함수가 또 있죠? 바로 몇 번째 작은 값. 바로 스몰 함수를 불러서 k에다가 1을 쓰시게 되면 제일 작은 수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스몰이 출제되면 스몰의 k를 1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범위는 똑같습니다. 가격.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째. 뷰티 상품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건 너무 쉽잖아요. 자, 여러분, 뷰티 어디 있어요? 하나, 둘, 2개밖에 없는데 뷰티는 그럼 여기는 2가 나와야 정답이야. 제가 여러분 카운트 if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100번 얘기했을걸요? 우리가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다. count if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럼 누가? 야, count if가 뭐야? 그러면 count, 개수 센다. if,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 그게 바로 count if예요. 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러볼까요? 함수 마법사 들어갈 거고 아무거나 찍고 C. C 눌렀어요. 함수의 첫 글자 C로 갔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휠을 살짝 내려주시면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이때의 조건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는 count if가 있어요. 불러주시고 자, 우리 지난번에 요거 해석 잘 하셨죠? 제가 첫 줄. 여러분 레인지가 뭡니까? 레인지 바로 밑에 있네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야. 아, 여기는 범위 지정하는 곳이구나. 아셨죠? 그럼 선생님 조건이 뭔데요? 우리는 뷰티 상품이 몇 개인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이 뷰티인데 이 조건을 찾고 싶으면 그 조건을 찾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해 이 뜻이잖아. 바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어디예요? 2, 5부터
이 12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 범위가 아니라 이름으로 나와요. 아, 앞에서 이름 정의를 했구나. 이젠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선생님 두 번째 줄에 이 크리테리언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 써 있네. 숫자나 식이나 텍스트 형태의 조건이야. 조건? 나 이 안에서 뷰티라는 것 똑같은 거 찾을 거야. 바로 뷰티 써주셔야지.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조건을 텍스트 형태로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뷰티를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선생님 쓰지 않고요. 그냥 여기 뷰티를 찍으면 안 돼요? 됩니다. 근데 저희가 왜 시험 볼 때는 찍지 않는 걸까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을 찍으려고 하는 이 조건이라는 이 뷰티가 항상 이 자리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거면 상관이 없지만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행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이 상품명이 바뀌면서 분류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셀을 선택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조건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죠. 아셨죠? 자, 조건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근데 문제에서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 표시해서 텍스트를 같이 나타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식 입력줄 맨 끝에다가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Shift 누르고 7번 눌러주시면 AND 연산자 들어갔고요. 우리 엑셀에서는 텍스트 쓸 때 양쪽에 큰 따옴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양쪽에 큰 따옴표 해주시고 이렇게 텍스트를 표시 예와 같이 적어주시면 되죠. 엔터.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부분 제13 찍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보세요. 이 ITQ 엑셀 함수는 항상 약간의 그 루틴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찾기 함수, 조건부 함수, 뭐 논리 함수 이런 애들 항상 맞죠? 네, 그거 보세요. 왜 아까부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안 나오나 했더니 드디어 나왔네. 바로 dsum. dsum이 뭐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sum, 합계를 구해. 자, 사장님이 생활용품 있잖아? 네, 생활용품 하나, 둘, 셋, 세 개 있어요. 그 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조회수 세개를 더해서 보여줘 그랬어. 데이터 양이 많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눈으로 계산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 회사에서 데이터 양이 수십 수만 개라고 생각해 봐요. 그걸 언제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 dsum 대신 sumif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 fx 눌러주시고 범주를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 가서 찾으면 더 좋고 저는 이번에 범주를 데이터베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렸더니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 여기 모여있네. dsum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dsum이 나오던 dcount가 나오던 dmax, daverage가 나오던 하는 방식은 똑같아. 자, 제가 또 얘기해 볼까요? 첫 줄. 데이터베이스가 뭡니까? 읽어야죠. 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할 범위. 범위 잡는 곳이구나. 그럼 선생님 데이터베이스 범위 어떻게 잡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위하고 여기 옆에 있는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개를 구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빈칸이죠. 그렇죠?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걸 대비해서 여기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B 이상,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나와 연결된 애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얘를 안 구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B4부터 H12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ITQ 엑셀에서는 B4부터 H10이라는 요 해당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얘가 물어봅니다. 필드가 뭐야? 필드는 숫자 쓰래. 어떤 숫자?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어렵잖아. 값을 구하고자 하는 애가 몇 번째 있어? 그건 또 뭔 소리야? 여러분 뒷섬 합계 구하실 거잖아. 범위만 지정했지 누굴 갖고 합계를 구해? 그 얘기는 안 했잖아. 여기 써 있네. 조회수 합계 구해. 아, 그러면 내가 잡은 거에서 내 조회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필드는 7이 되겠죠. 값을 구하고자 하는 열 번호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줄. 아까 카운트 if에서도 이거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까 카운트 if에서는 숫자나 식이나 텍스트로 조건을 나타내 라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 크리테리어는 조건이 있는 범위를 지정해. 근데 이 범위 잡을 때 열 레이블 있잖아. 제목. 제목하고 제목 밑에 있는 조건을 함께 지정해. 그럼 조건이 뭐야? 여기 써있네. 생활용품이요. 그럼 생활용품 셋 중에 어디 잡아야 돼? 레이블, 제목과 함께 잡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첫 번째. 분류가 생활용품인 거. 이렇게. 그럼 이제 물어보시겠지. 선생님, 그러면 분류가 생활용품이 아니고 분류가 식품인 거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조건을 여러분 이렇게 비어있는 셀 있죠? 거기에 분류가 식품 이렇게 필요한 조건을 쓰셔야 돼. 그게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고 다행히 ITQ는 늘 첫 번째 행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분류가 식품, 분류가 뷰티 이렇게 출제가 안 돼. ITQ는. 알겠죠? 예. 근데 만약 실무에서 나 생활용품 말고 분류가 식품인 거를 더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어있는 셀에다가 분류가 식품 이렇게 써놓고 그 범위를 조건 범위로 잡아주면 돼. 지금은 문제 자체가 분류가 생활용품인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확인 됐어. 데이터베이스 범위, 열 번호, 필드 번호, 조건 범위.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 ITQ에서 늘 마지막 문제는 찾아주는 함수. 바로 찾기 함수의 vlookup입니다. 자, 일단 커서는 여기다 찍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상품 코드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 점이야? 그 점수를 여기다 구하래. vlookup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 1. 함수 마법사를 누른다. 찾기 함수니까 범주 찾기로 가면 좋은데 모드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V를 눌러볼까요? 자, V를 누르시고 첫 번째 열에서 검색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열 번호의 결과를 반환해 줄 거야. 바로 VLOOKUP 불러줍니다. 자, VLOOKUP은 여러분 입력하는 곳이 네 곳이다 보니까 그냥 보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어렵다고 그냥 단정 짓는 분 계신데 안 어려워요. 자, 첫 번째, lookup value. 너가 첫 번째 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뭐야? 찾을 값.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품 코드랑 똑같은 걸 찾아서 점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ITK 엑셀에서는 늘 찾을 값이 문제 지정돼 있어요. 뭐 H14를 선택한 거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여줘. 그러니까 찾을 값은 H14에 해당하는 거야. H14. 그 다음 두 번째 줄. 테이블 어레이가 뭡니까? 여러분 테이블은 표고 어레이는 배열. 제가 범위라고 알려드렸죠. 표처럼 생긴 범위. 그러면 하나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그 범위에 뭐가 있어야 돼? 상품 코드를 검색할 거니까 상품 코드 필요하고, 그 다음, 코드를 보고 점수 가져올 거니까 점수도 필요해. 그럼 필요한 거 다 잡으세요. 어떻게?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 필드가 필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우리 브이로그에서는 제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품 코드 B5부터요. 점수가 들어있는 G12까지.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테이블 어레이죠.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코드와 점수 따로따로 못 잡으니까 연결해서 잡으세요. 보세요. 첫 번째 열에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 코드가 들어있잖아.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서 물어봅니다. 방금 잡은 테이블 어레이 안에서 너가 추출하고 싶은 열 번호가 뭐야? 컬럼의 인덱스 넘버. 나 방금 요렇게 잡았잖아? 1, 2, 3, 4, 5, 6. 내가 찾고자 하는 애는 테이블 어레이 안에서 여섯 번째 열에 있어. 그리고 마지막 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고 싶으면 펄스라고 지정해. 근데 펄스 대신 제가 0을 써도 펄스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 0을 써주시면 요 앞에 있는 코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죠. 확인 눌러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효성 검사에서 코드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바뀔 때마다 점수가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무에서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K 엑셀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브이룩업을 이렇게 합쳐 놓으면 누군가가 상품의 단가를 물어봤어. 그러면 해당 상품 이름을 딱 찍으면 옆에 단가가 쫘라락 표시되는 거예요. 아셨죠? 반드시 배운 것들을 실무에서 적용을 해서 해보셔야 까먹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조건부 서식은 커말은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ITQ는 범위가 없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조건에 맞는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해. 그럼 선생님 행 전체가 뭔가요? 이미 제목 필드는 주황으로 채우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함수나 데이터 도구할 때는 병합된 셀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순수한 데이터 행은 어디부터 어디냐? 바로 B5부터 J12. 이때 선생님 저 순위하고 이거 상품평은 안 구했는데요. 안 구했어도 요 조건부 서식은 별개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범위는 B5부터 J10입니다. 범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홈 탭 가운데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 써 있죠? 수식을 이용하는 건 마지막 규칙 유형입니다. 바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게. 자, 그럼 밑에다가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여기다 클릭을 해야 커서가 깜빡깜빡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 그랬어. 그러면 가격 텍스트 제목 찍나요? 제목이
8천 이하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제가 조건부 서식은 항상 내가 범위 지정한 걸 기준으로 첫 번째 값이라고 했어. 그러면 가격이 그랬으니까 가격의 첫 번째 셀 맞아요. 근데 내가 마우스로 찍었더니 어때요? F 앞에도 달러가 붙고 O 앞에도 달러가 붙었어. 그럼 컴퓨터는 이 안에서 검색을 못해. 우리는 아래쪽 행방향으로 움직이면서 8천 이하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행 앞에는 달러를 없애주라고 배웠어. 어떻게 빨리 지우죠? 자, 어떻게? 자,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격을 찍자마자 키보드 F4키를 하나, 둘. 이렇게 연속해서 F4 두 번 눌러주시면 열만 고정이 되고 행 앞에는 달러가 없습니다. 행 고정을 풀어준 거죠. 그러면 이 F열에서만 움직일 거고 5행 네가 8천 이하야? 내 색칠. 두 번째, 너가 8천 이하야? 아니요.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행 단위로 검색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옆에다 부등호 해줄까요? 이하. 이하는 부등호 어떻게 돼? Shift 누르고 작거나 같다. 얼마? 8, 0, 0, 0. 가격의 첫 번째 셀의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8,000 이하이면 어떻게 꾸밀까? 바로 옆에 있는 서식 버튼 눌러서 여러분 커말은 글꼴이나 채우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ITQ는 글꼴 스타일 굵게 하고 글자 색깔은 자동이 아니라 표준 뒤에서 세 번째 파랑으로 해. 반드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름을 확인을 하세요. 파랑. 확인, 확인. 끝났네요. 자, 만약 다음날 이 두 번째 19,900원이 만약 7,000원으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이 행 전체도 하락해 바뀌겠네요. 자, 우리는 시험 문제 때문에 데이터 행을 다 잡았잖아요. 회사에서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나 가격만 서식을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가격만 잡고 하셔도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리고 조건부 서식 틀리면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가서요. 그냥 시트 전체로 규칙을 지우세요. 그럼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 색깔만 잘못했는데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내가 작성한 수식을 더블 클릭이나 편집 버튼을 눌러서 색상을 수정하든 수식을 수정하든 수정 작업은 규칙 관리에서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사회 함수 풀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